이 색을 보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유튜브, 넷플릭스, 유니클로, 하인즈, 키캣, 코카콜라, 루브탱, 맨유, 캐논? 빨간색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정말 많습니다. 아마 떠오르는 브랜드도 사람마다 관심사마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색상을 브랜딩에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만 수많은 경쟁 속에서 색만 보고 내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무려 180년 동안 해온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컬러를 보면 미국 소비자의 90%가 이 브랜드를 떠올린다고 하죠. 사실상 이 색을 독점하다시피 한 전 세계 유일의 브랜드, 티파니입니다. 티파니 블루의 이야기는 18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티파니가 첫 주얼리 카탈로그 블루북 표지에 이 청록빛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는 터키석이라는 보석이 막 발견되고 유럽과 미국 상류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절입니다.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이 새로운 보석은 희귀하고 이국적인 색 때문에 신비로운 동양의 보석으로 불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즐겨 착용하면서 그 인기는 더 높아졌죠. 특히 결혼식 전통에 Something Blue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파란색 무언가를 지니면 사랑과 축복, 결혼의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믿었는데 이 청록빛 터키색은 이 조건에 완벽히 맞았습니다. 약혼식이나 결혼식 선물로 터키석 주얼리를 주고받던 건 당시 상류층의 로맨틱한 문화였죠. 티파니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이 유행을 포착해 첫 카탈로그 표지에 이 색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1870년대쯤 터키석의 열풍은 이미 식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결혼 약혼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주얼리 브랜드들은 금박, 아이보리, 검정과 같은 무난한 색을 쓰기 시작했죠. 티파니도 유행 지난 색을 버리고 다른 색으로 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터키석이 유행일 때는 모두가 썼지만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기회다. 우리만 이 색을 쓰자. 시대가 버린 색을 티파니는 오히려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무기로 삼은 겁니다. 1886년 티파니는 약혼 반지의 역사를 바꿔놓을 전설의 티파니 세팅을 발표합니다. 다이아몬드를 6개의 금속 발톱으로 고정해 높이 들어올린 설계였죠. 빛이 모든 방향에서 들어와서 반짝임이 극대화되는 반지였어요. 이전까지 반지는 금세공이 메인이었고 보석은 그냥 장식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큰 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반지에 박혀있는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티파니 세팅은 다이아몬드 자체를 무대 중앙에 세워 들어올린 첫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가운데 큰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약혼 반지의 전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센세이셔널했던 티파니 세팅입니다. 갑자기 색 이야기 하다가 왜 반지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 역사적인 반지를 담았던 포장이 바로 티파니가 처음 사용한 티파니 블루박스입니다. 당시 주얼리는 상류층 중심의 소비재라 광고 없이도 신문과 입소문으로 퍼졌습니다. 티파니 세팅을 구매한 고객들이 결혼식, 약혼식에서 블루박스를 들고 등장했고 결혼 소식이 신문 사회면에 실리던 시절이라서 자연스럽게 박스가 사진과 함께 등장했죠. 신부가 블루박스를 여는 순간은 프로포즈를 하는 특별한 장면으로 회자되면서 색 자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티파니는 이 블루박스를 점차 다른 제품군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곧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브랜드 전략을 세웁니다. 이 파란 박스는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물건을 담는 봉투나 상자는 정말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가 많죠. 봉투 하나 더 드릴까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혹은 요구한 적 있으시죠? 당시에는 브랜딩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라서 당연히 봉투나 박스 같은 건 그냥 사람들이 손에 짐이 많을 때 담아가라고 원하면 주거나 이러는 쇼핑 비닐 봉투에 가까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티파니는 이 블루 박스의 상징성을 간파한 거예요. 박스를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오직 티파니에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만 이 박스를 가질 수 있었죠.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 상징성은 단번에 희석됩니다. 티파니는 이 규칙을 통해서 블루박스를 희소한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1906년 더 선 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티파니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물건은 이 파란 상자다. 이 문장은 블루박스를 브랜드의 상징으로 완전히 고쳐버렸습니다. 제품보다 유명해진 박스가 된 거예요. 티파니는 미국과 여러 국가에 이 색을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색 자체를 독점하는 것은 극히 어렵지만 오랜 기간 일관된 사용으로 소비자 인식이 완전히 굳어졌기에 가능했죠. 티파니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 근거가 바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였어요.
미국 특허 상표청에 컬러 상표를 신청할 때 티파니는 자체 조사와 시장 리서치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미국 소비자의 90% 이상이 이 색을 보면 티파니를 떠올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예쁜 파란색이 아니라 소비자 머릿속에는 티파니라는 조건 반사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연상작용을 만드는 브랜드 컬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허청 심사에서도 색상만 보고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 그 연상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서 등록이 가능해진 겁니다. 2001년 팬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색을 공식 규정했고요. 팬톤 번호 1837C는 티파니 창립 연도를 기념한 이름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티파니 블루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 티파니 블루는 상자와 쇼핑백을 넘어 훨씬 더 넓게 쓰입니다. 매장 외벽, 초대장, 웹사이트 버튼, 인스타그램 피드, 택시 광고, 협업 컬렉션, 블루 테마 카페와 팝업 스토어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마주하는 모든 접점에 이 블루를 입히죠. 소비자는 이제 이 색을 보는 순간 아, 티파니와 함께 특별한 순간이 다가온다는 감정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막상 티파니의 제품 자체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주얼리가 많기 때문에 이 티파니 블루 색상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블루 색깔이 없지만 제품 외의 모든 부분에 블루를 넣으면서 티파니 블루만의 색깔을 브랜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티파니를 보면 세상 패키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보통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명이 배송됩니다 라고 알림이 오잖아요. 티파니는 블루박스가 배송된다고 표기되는 거 알아요? 이만큼 티파니는 블루박스와 티파니 블루 자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강화하는 전략을 섬세하게 지속 중입니다. 브랜드 관점에서는 제품 그 자체보다 패키징이 오히려 브랜드를 상징하는 게 되었으니까요.